앞서 강의에서 10번 문제가 빠졌기에 10번 강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 5년 1405년에 독립된 기구로 개편된 중앙강서로 경국대전에는 자, 도승지 등 육승지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승정원이죠. 조선시대 때 이제 왕명 출납, 왕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속칭으로 이제 은대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게 되겠고요. 그 의금부와 함께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 행정과 치안을 맡는 것은 이제 한성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폐와 곡식 전국의 출납과 회계를 맡은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고려의 이제 3사가 되겠습니다. 예. 조선의 3사는 이제 언론 3사라고 가지고 이제 비판 기능이고 이거는 이제 재정적 기능은 이제 고려의 3사고요. 오품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이거는 이제 그 조선의 대간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양사가 있는데 감찰 기능을 담당하는 사헌부와 간쟁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사관원의 합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데서 이제 사역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 이제 중기 이후 이제 그 부분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근 국문교서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의주로 파천한 국왕이 자, 의주 파천은 임진왜란 때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제 의주로 파천해서 여차하면 이제 그 요동을 거쳐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그랬죠. 자,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언제 그랬느냐 이제 임진왜란 이제 초기에 계속 이제 패퇴를 하면서 의주까지 가게 됐죠.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발발한 것이 1592년 4월 14일부터 해서 약 한 달여 만에 이제 한양이 이제 점령이 되고 이제 6월 이때쯤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그 어, 의주까지 이제 도망가게 바빴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의주 파천은 이제 임진왜란 초기 이제 패전 그때 이제 사실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군대가 이제 반격을 이제 슬슬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병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순신의 수군이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략 요거는 이제 뭐 한 이제 5월부터 이제 등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연합군이 이제 명예 이제 원군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가을쯤이 됩니다. 이제 9월부터.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1593년 이제 1월이 되면은 이제 그 평양성을 조명 연합군이 이제 탈환을 하게 되고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요. 그러다가 1월 초에 그렇게 되다가 1월 말에 이제 벽제관에서 조명 연합군이 저기 그 명군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1593년 2월에 되면은 행주 대첩을 통해서 이제 결정적인 승리를 가하면서 이후 명과 일본 외는 이제 서로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후 이제 지리한 휴전 협상에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도 임진왜란 초기니까 1592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국문교서가 나온 이유는 이제 1593년부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는 8년 11월까지 그런 사실을 다 찾으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순신이 왜 수군을 대파하였다. 이거는 확실하죠. 명량비천은 알아두셔야 돼요. 1597년 9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신립이 탄금대에서 이제 이게 충주죠. 방어선이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계속 이제 북상을 하게 되죠. 개성을 거쳐서 의주로. 이거 틀린 거고 이제 초기 패전 과정에서 나온 거고. 자, 나머지는 임진왜란 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 이종무가 왜고의 근거진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이거는 이제 세종 때인 1419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해약조, 이것도 이제 이제 세종 때 계해약조가 이제 체결이 되어서 이제 세견선 입항, 세삼이 뭐 이런 교역이 이루어지죠, 일본과. 그다음에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열환이, 이거는 이제 중종 때 있었죠. 1510년. 그래서 이제 비변사 이제 설치가 이제 임시적으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다음 일기에 훼손된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임진년이에요. 그럼 1592년이고 왕은 세자에게 평안북도 어디로 도망가고 의주 쪽 방면으로, 의주로 파천하고, 이제 세자에게는 이제 강계 쪽에서부터 이제 광해군이죠. 의주로 향했고, 그래서 두 개의 조정 분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임진왜란 초기에 이제 패배 때 모습이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자, 이게 1593년 이제 1월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요 사이에서 이제 올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의주 파천하는 시점이 대략 1500 이제 92년 6월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따지면은. 자, 근데 이거 잘 모르더라도 이제 1593년 1월 뒤에 얘기라든지 아니면 임진왜란 초기 뭐 그런 패배 이런 거는 당연히 제외시키면 되고, 또 선조 때가 아닌 거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자, 정유년이면 1597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이제 정유전이 시작되니까 이건 당연히 틀리고, 명예요청으로 강홍림의 부두가 파견됐다. 이거 이제 광화군의 중립외교관 하는 데 있죠. 이게 이제 1600 이게 막 19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심하의 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적당히 싸우다가 이제 패배하는 것이고,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끄고 활용했다. 이건 인조 때인 1627년 정명호란과 관련되는 것이죠. 틀렸고, 자, 정발이 부산진성에서 전투했다. 이제 외란이 시작이 되면 부산부터 들어오죠. 부산 동래에서 이렇게 북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개전 바로 당일날이 되겠죠. 정발. 예. 그러니까 틀린 것이 되겠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한산도 대첩이 1592년 7월에 있었습니다. 하객진을 통해서 대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초기 패전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정발의 부산진, 그 다음에 송상현의 동래성. 여기서 이제 장렬히 싸웠지만 결국 중과부적으로 이제 함락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신립의 탕금대, 이것도 이제 4월 거의 말쯤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쭉.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 역적의 입을 통해 김제남과 영창대군 죽여주시옵소서. 자, 이거 이제 북인이 되죠. 이제 특히 이제 대북, 정일홍, 뭐 이이첨 등. 자, 영창대군을 이제 사사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광해군 몰락의 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른바 이제 패모 살제. 이 김제남은 이제 임목 대비의 부친이 되는 것이죠. 역모 혐의로.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 삼아서 서인들이 반정을 일으킨 것이죠. 인조 반정. 이게 1623년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 전에 더 상황들이 되겠죠. 외척 간의 갈등으로 대윤, 소윤, 을사사화가 일어나는 것은 명종 때인 1545년이죠. 조의정원이 발단이 되어 김일성 등이 처형됐다. 이거 무오사화죠. 1498년 연산군 때죠. 정현이 모범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1589년이 되겠죠. 선조 때. 이조 전랑을 임명을 둘러싸고 김의원과 심의겸이 대립하였다. 이게 이제 동서 분당이죠. 1575년.
이 이후로 이제 그 김효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인, 심의경을 중심으로 서인이 이제 대립을 했는데 기축국사 때 아 이제 그 이제 그 동인이 일시 몰락을 했지만 어 이제 서인이 집권했지만 2년 뒤 이제 세자 건저 문제를 놓고서 1591년에는 다시 동인이 집권을 하고 이후 이제 동인과 이제 북인 남인 계열 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집권 세력으로.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광해를 패하여 군으로 봉하다. 뭐 이건 뭐 이제 인조 반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인조가 되겠죠. 인조 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인조 때는 이제 그 호란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인조가 뭐 마냥 그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맨날 이제 정묘호란과 이제 그 병자호란 뭐 그냥 무책임하게 당한 것으로 뭐 선조도 그렇지만 뭐 아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방비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뭐 아주 바보가 아닌 이상 했지만 이제 너무 이제 안이하게 본 것이죠. 이제 그 이제 인조 반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농공 행상을 놓고서 이괄이 불만을 품고 이제 이쪽 그 서북 쪽에서 이제 도성 쪽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이괄의 난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제 후금과 이제 그 경비를 위해서 도성 방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무엇이 있느냐 이제 그 훈련도감은 이제 임진왜란 중에 오군용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기고 1593년 자, 이러니까 이제 도성 방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영청을 이제 그 제일 먼저 임조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 방위를 위해서 이제 총용청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총용청은 이제 경기도 북부 쪽이 되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을 중심해서 이제 경기도 남부 쪽 방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어청 이런 것 등이 다 이제 인조 때 설치가 되었습니다. 후금과의 방비의 대비와 이거래 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확실히 인조가 아닌 다른 왕들이 되겠죠. 이시의 난을 진압을 하고 향촌 자치균 유양을 폐지한 사람은 세조가 되겠고요. 문신의 재교육을 위한 초계 문신제를 실시한 사람은 정조가 되겠고 전제상정서를 설립하고 전분 6등법 토지 비육들에 있어서 6등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풍흉에 따라서 연분 9등법을 제정한 사람은 이제 세종대왕이죠. 공법이라고 그러죠. 변급 16등을 파견하여 나선 정벌을 한 것은 북벌을 준비한 부대를 파견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효종 때 2차례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한 탐구 활동을 하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최명길이 나오죠. 남한산성만 한 데가 없다. 남한산성 피신한 거 이거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의 그런 예. 자, 그러면은 이 병자호란을 때 이제 그 남한산성으로 가서 이제 피신을 해서 왕과 세자가 버텨봤지만 결국 삼전도의 굴욕,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삼고 구결하죠. 땅을 3번 땅이 찢고 9번 조아리는 그런 굴욕 속에서 엄청난 이제 4대의 그러한 굴욕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청태종이 이제 삼전도 비를 이제 세웠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삼별체 이동 경로 1270년에서 1273년까지 있었는데 강화도, 진도, 제주도 처음에는 배중선, 김통정 이렇게 이어져 가죠. 자, 통신사는 이제 대일 사절단이 되는데 이제 뭐 조선 전기도 있었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통신사는 이제 조선 이제 국교가 다시 제기되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있었고 대일 사절단 위화도 회군의 결과는 이성계 등 그 세력과
신진 4대부 세력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계약조 이것은 이제 그 세종 때 세종대왕 때 삼포를 개항하고 일본과 교역을 허락한 것이죠. 자, 다음 25번 밑줄근 이 왕의 재의견에 있어 사실로 오른 것은 제시된자는 이 왕의 세자 시절 쓴 칠원시입니다.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들과 함께 청해 볼모로 잡혀갔다 돌아온 것이다. 아까 삼전도의 굴욕 이후 이제 어떻게 되느냐? 4대의 예를 취하고 볼모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이제 볼모로 잡혀갑니다. 자, 소현세자는 이제 그 귀국 후 얼마 안 가서 의문에 이제 죽음을 맞게 되고 결국 이제 차자인 복림대군이 이제 효종으로 이제 즉위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세자를 저기 그 이제 소현세자는 왕이 못 됐고 이제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소현세자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가 이제 효종을 이제 묻는 것이죠. 효종은 이후 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이제 북벌을 준비를 하고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서 송시열, 이완 이런 사람들을 중용하고 그게 여의치 않고 북벌을 준비한 부대들이 이제 나선 정벌에 러시아 정벌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1654년과 1658년 신유, 변급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왕권 강화를 위해 장영영에 설치했다. 이건 이제 정조가 되겠죠. 친위 부대. 청가의 격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 이거는 이제 숙종 때가 되겠죠. 1712년. 서위 암록 동익 토문.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가 편찬되었다. 영조 때죠. 동의보감. 이건 이제 광해군 때 허준을 시켜서 편찬하게 했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주는 법을 어쩌고 하더니 과전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공영왕 3년 1391년 과전법 제정이 되겠고요. 한 명의 등이 아니기를 직전의 세는 관에서 거두어 주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관에서 거둬서 간에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관수 관급제가 되겠죠. 이게 성종 때인 1470년 이때 이제 실시가 된 것이죠. 그 이전에 이제 과전 직전제 하에서는 이제 그 관료가 직접 자기가 조사를 해서 생산량을 조사해서 자기가 이제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 갑질이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성종은 이를 이제 바로잡고자 이제 관수관급제를 이제 신시하였습니다. 관에서 거둬서 세를 제한 다음에 녹봉 형식으로 이제 관료에게 준 것이죠. 그러면은 자,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조선의 토지에서 알아둔 것이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죠. 바로 1466년 세조 때 실시했던 이제 직전법이 되겠고, 자 직전법은 현직에게만 주는 것이죠. 과전법은 전현직, 직산관 모두 줬지만 직전법은 현직만 직관만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전법이 실시됐을 때 세습이 안 되지만 사실상 그 세습이 되는 토지가 바로 수신전과 휴량전이 있었습니다. 과전법 제정에서는. 그런데 세조는 이것을 이제 없애버린 것이죠. 직전법 제정에서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신전은 미망인, 그 다음에 휴량전은 미망인이 없을 때 그 어린 유가족들에게 주는 그런 토지죠. 세습이 사실상 되게 하는 제도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백성에게 농민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거는 신라 성덕왕 때이죠. 통일신라기 722년.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밝혔다. 이건 대한제국 때죠. 그래서 1898년 양지암원을 세워서 근대적인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암원을 1901년 설치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묶임 지계를 발급했습니다.
자, 관등에 따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하였다. 이게 이제 고려 전시가 제도죠. 그래서 처음 실시된 것은 이제 976년 경종 때고 이후 998년에 개정 전시과 1076년에 경정 전시과가 실시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급 기준이 시정 전시과 때는 관품과 인품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관품은 이제 사색 공복이고 18품에 이제 그 관등에 따라서 한 것은 이제 개정 전시과죠. 그리고 개정 전시과는 이제 직상관 모두 줬지만 이제 경정 전시과들은 직관만 주었습니다. 현직만. 자, 그 다음에 개국공신에게 인품 공로를 중심으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이건 고려 태조 때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가신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 책은 뭐뭐 출신인 유재건이 지은 인물 행적기로 위학문학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위학문학은 양반이 아닌 뭐 중인이라든지 그 이하 계층에 의해서 한간에 떠도는 뭐 그러한 것들도 이제 모은 뭐 그러한 이제 독특한 이제 이족이라는 게 이제 관청 시문을 담당하는 어떤 이제 중인 계층 뭐 이쪽 계통의 이제 문학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중인이 되겠고요. 자, 이항이라는 건 마을의 거리. 이제 뭐 그러한 이제 독특한 문학이 되는데 바로 이제 중인 계층에 대한 것인데 이 중인 계층의 이제 특징은 이제 그 이제 관직에 있어서 양반과는 달리 이제 한품 서형법이라 가지고 이제 그 높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청여직 진출이 요원한데 이 이제 언론 3사 등 이제 그 청여직을 거쳐야만 이제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진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을 좀 허락해 달라는 것이 이제 통청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중서 계층이라서 중인 계층이 이제 서울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서울이 통청 운동을 하사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이제 기술직 중인 계층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실패를 했죠. 예. 근데 서울 쪽은 이제 시내 허통이래 가지고 철종 때인 1851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이제 되겠죠. 이제 소청 운동이 바로 통청 운동이 되는 것이죠. 자, 매매 증여 상속에 대한 것은 노비가 되겠고요. 노비들은 장애원의 관리를 받았고 공장 안에 등록이 되어 수공업품 세상을 담당한 것은 사농공상 중에서 이제 공인, 이제 수공업자를 말하는 것이죠.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신량역천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역절, 조졸, 뭐 수군, 뭐 이런 힘든 일을 하는 뭐 계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2번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허생전에 이제 변승업이 나오는데 역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제 뭐 의원, 의사, 역관, 통역관 뭐 이런 계통의 사람들을 기술직 요즘으로 치면 이제 전문 돈 많이 버는 직업 중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중인이라고 그러죠. 기술직. 예. 그래서 자 이들에 이제 대한 특징은 앞서 문제에서 나왔지만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들이 이제 이제 조선 후기 하면 이제 신분제 어떤 변동이 있게 되죠. 이들도 이제 그러한 분위기 편성에 대해서 이제 신분을 좀 더 이제 올리려는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서울과 함께 통청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문학에 있어서는 양반에 못지않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제 동호인 모임 시사를 조직을 하고 이들의 그러한 문학을 이제 위학 문학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잘 알려진 그러한 인물들
마을 저작거리에. 자, 그런 것을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죠. 조선옥의 시사를 조직해 위향문학을 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옥계 시사 같은 것이 있죠. 자, 나머지 보죠. 서속 관청에 신공을 바쳤다. 몸으로 때우는 거 이런 건 자 노비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청에 소속된 노비는 이제 관노비가 되겠죠. 매매 소속 상속증이 되겠다. 이건 이제 노비가 되겠고요. 원칙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자, 원칙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계층은 이제 천인만 아니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노비라든지 뭐 백정은 뭐 사실상 뭐 불가능하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고 뭐 일반 농민까지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니까 뭐 중인도 뭐 문과가 아니라 뭐 작가 같은 거는 응시할 수가 있죠. 기술직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이것은 노비가 된다고 그랬죠. 예.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간 인물의 활동을 오는 것은 자, 여기 1,000원짜리 지폐 보면 나오죠. 퇴계고 뭐 이황 선생이죠. 자, 시험 문제는 이황과 이에 대해서 비교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황이 좀 더 선배이고요. 이황은 정신 원리적인 개념인 이를 중시하는 주리론이고 이는 경험 현실적인 개념인 기를 강조하는 주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상은 각각 이황의 사상은 이제 뭐 도덕 원리 이런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의 사상은 이제 그 개혁, 사회 경장론 유명하죠. 신변장면 같이 사회 전반적인 이제 그 개혁. 당시 이제 왕조가 이제 위기 시대에 있다, 개혁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이황의 사상은 일본 성리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이제 저서가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느냐? 이황은 과 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군주의 성황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군주의 성황의 입장에서 이황은 왕권을 강조해서 왕 스스로 성황에 이뤄야 된다. 그래서 성학, 십도, 그림도자, 그림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요. 이는 신권을 강조를 하고 성학, 집요, 그 뛰어난 신료들이 이제 왕을 교육시켜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황은 동방의 주자라고 불리죠. 그래서 주자의 서차를 정리한 주자서 저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의 체계는 뭐 어떤 것이냐 성악 집요 외에도 뭐 동어문다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경몽요결해 가지고 어떤 성리학의 어떤 인문서 같은 뭐 그러한 것 등을 이제 저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황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성학십도. 예. 그다음에 동어문답은 이건 이제 2가 되겠고요. 양명학을 연구하여 이제 그 심증리를 강조하는 거죠. 실천적 성격, 지행합일, 강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이제 정제두가 되겠고요. 명에 대한 의를 내세워 지축 봉사를 올리며 북벌을 주장한 사람은 송시열이 되겠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 경국전을 편찬한 사람은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30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이곳 논산 도남서원은 호가 사계인 누구의 학덕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 하나인데 아들인 김집과 그 제자가 또 송시열, 송중인 등 기호지망이 대표적인 서원이다.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에 속하는데 2점밖에 안 되네요. 자, 이게 이제 서인에서 보면 이의 계통에 대해서 이제 이의 후배가 되는 이제 바로 예학을 정리한 바로 김장생이 되겠습니다. 예학의 독보적인 존재죠. 족보 연구에 어떤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아들이 김집이고 이거를 거쳐서 이제 양송, 서인, 송시열, 송중길 이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 계보가 되겠습니다.
예약만 찾으면 돼요. 뭐 김장색.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이제 집안에서 지켜야 될 그런 예학에 대한 거. 그래서 그것을 가래 집남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제두가 되겠고, 무호사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한 것은 성종 때 영남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을 김종직이 되겠고, 조의제문이 문제가 됐었죠. 동호문답을 통해 개혁방안 아까도 얘기했었죠. 율곡 이이 선생. 성악 10도 하면은 이황. 예. 성황에 대해서 군주의 주체적인 면을 강조했댔죠. 정답은 5번. 31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조보, 일성록, 기변사 등록, 흥정원 일기, 이런 것들이 다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에 쓰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됩니다. 자 조보는 이제 뭐 말 그대로 관청에서 이제 알리는 어떤 관보라고 되면 되겠죠. 뭐 일성록은 왕의 일기가 되겠고, 비변사 등록은, 비변사는 조선 후기 최고 이제 뭐 정무 기관이 되는 것이죠. 등록은 관청 기록이 되는데, 따라서 비변사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자료가 되겠고요. 자 승정원 일기는 그것도 또 대단한 것이죠. 승정원이 왕의 비서실 역할이니까 모든 건 다 왕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승정원한테는 일단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네스코 기록 유산과 관련돼서 조선왕조실록 관련해서 3개가 등재가 됐습니다. 바로 여기 일성록과 승정원 일기, 그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요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객관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은 승정원 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것이에요. 뭐 실록은 뭐 수정되고 뭐 그러지만, 그리고 뭐 일기는 뭐 조금 객관성이 혼자 쓰는 거니까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조보하고 비변사 등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나 일성록 광해군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조가 세손 시절 1760년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가 그 시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고, 국왕 비서기관에서 발행된 관보이다. 비변사 등록은 국왕 비서기관 아니죠. 그건 승정원 일기가 되겠고, 정조가 세손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했다. 이거는 또 저기 나가 돼야 되죠. 자 정답은 바로 5번인데, 실록을 담당한 것이 바로 춘추관 관원들이 되겠죠. 편찬 업무에 참여하고, 춘추관 관원 중에 이제 사관에 해당하는 하급 관리들이, 이른바 이들이 작성하는 것이 바로 왕을 졸졸하면서 쓴 것이 사초가 됩니다. 이게 기본 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초, 뭐 조보, 일성록, 비변사 등록, 승정원 일기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하나 더 시정기래 가지고 이제 승정원에서 이제 이러한 관청의 이러한 기록 등을 다 모아서 일정 정기적으로 편찬한 게 바로 시정기가 됩니다. 이런 것 등을 다 모아서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무슨 조선 정기의 석탑으로 원나라 양식을 받은 화려한 조각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경천사지, 고려 말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고대로 부방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0층 되는 거 어떤 게 있죠? 요거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국보 2호가 됩니다. 자 2번은 이제 부여 정림사지 10층 석탑이죠. 백제의 석탑이고, 이거는 불국사 다보탑이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신라 통일 신라기 진전사지 이제 3층 석탑이 되겠고요. 여기 화려한 이제 부도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5번은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 되죠.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울 도성의 그 문화유산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사직단 이제 종묘 사직이 있죠. 예. 이제 사냥 천도한 다음에 경복궁 궁궐을 세운 다음에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 예. 이게 이제 종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사직단은 토지와 이제 그 곡식의 신이죠. 예. 이걸 제사 지내는 것이고. 근데 이제 1번이 가가 사직단인데 이거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문묘는 성균관에 있는 것인데 바로 이제 그 공자 제사와 관련된 것이죠. 성균관은 이제 그 교육 기능과 이제 제사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교육 기능의 영역 공간은 명륜당이고 그 다음에 대성전이라서 이거는 이제 제사 공간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농단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농업을 이제 그 권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선농단은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농업과 관련된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죠. 신농과 후직시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풍년을 이제 기원한 그러한 곳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직접 이제 그 농사 시범을 보인 다음에 이제 소를 잡아먹고 이제 설렁탕 뭐 이제 전농동이라고 그러죠. 전농. 그래서 뭐 설렁탕이 유래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설렁탕은 이제 몽골 쪽에서 온 그러한 이제 음식 습관이 풍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자, 동관왕면은 뭐냐면 이제 이 관왕이 이제 관우를 말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그 신으로 섬기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들이 온 다음에 이제 관우를 신으로 섬기니까 여기다가 이제 동관왕면 그래서 줄여서 이것을 이제 동묘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다. 이건 이제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 혁파된 것은 성균관이 아니라 이건 이제 서원이 되겠죠. 예. 초계 장세인 관우를 제사는 사당 이게 이제 동묘 동관왕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문화유산에도 옳은 것은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태조 이성계가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효를 신천하는 것은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것이죠. 즉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서 제사 지내는 공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와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았다. 이건 성균관 등에 있는 이제 문묘가 되겠고요. 신농시와 후직시, 농업과 관련된 이러한 풍년을 기하는 것은 선농단이 되겠고요. 토지와 곡식이 신의 제사를 지내는 거는 사직단이 되겠고, 일제의 경내에 조선 총독부가 세워진 것은 이제 조선의 전궁인 이제 경복궁인데 한때 여기에 조선 총독부 총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이제 조선 전기편 출제 경향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